네, 안녕하십니까. 시퍼스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희망, 이 신약 개발의 혁명을 가져다줄 리커전의 분석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분야이지만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니 이 회사를 투자 중이시거나 투자 고려 중이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임상 시험 단계와 수익화 등 흥미로운 내용들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투자 시 위험 요소도 넣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번 영상도 일단 재무제표 쪽은 제외할 예정이고 다음 영상으로는 이 템퍼스 AI와 리커전의 비교 분석 영상도 올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영상 놓치지 마세요. 요즘 조회수가 잘 나와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중이라 영상 주기가 빨라졌는데 소통하면서 준비하느라 저도 재밌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네, 리커전은 2013년 지금 CEO인 크리스 깁슨 박사와 2명의 대학원생 그리고 1명의 교수가 공동으로 설립한 직원 수 500명가량의 AI 기반 신약 개발 회사이며 이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2021년 4월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2023년 7월에는 엔비디아로부터 6,5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한 경험이 있고요. AI 및 데이터 중심의 신약 개발로 혁신 중인 바이오테크 기업이에요. 기존의 신약 개발 방식의 비효율성, 즉 높은 비용, 낮은 성공률, 긴 개발 기간을 AI 자동화로 극복하고자 하는 파괴적인 혁신 기업입니다. 즉 더 많은 신약을 더 좋은 퀄리티로 더 낮은 비용에 환자들과 더 나아가서 인류에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뭔가 벌써부터 가슴이 들끓죠? 이 기업은 로슈, 제네텍, 바이엘과 같은 대형 제약사와 업계 최대 규모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아까 이 기업의 직원 수가 5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이 표는 직원들의 전문 분야를 세분화시킨 거예요. 크게 보시면 뭐 이렇게 생명과학, IT, 전략운용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는데 직원의 44%가 IT 분야 출신이고 35%는 생명과학, 나머지 21%는 전략운용으로 이 기업은 단순한 생명과학 제약회사도 아니고 IT 기업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비율로 반반 나뉘어 있죠. 그래서 이 표만 봐도 이 기업이 어디에 어떻게 포커스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림으로 볼게요. 리커전은 생물학적 실험과 디지털 모델링 두 개의 알고리즘을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는 모델이잖아요. 이를 통해 전통적인 신약 개발보다 더 빠르고 정밀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예요. 기존의 대형 제약회사들은 아무래도 이 첫 번째 직접 실험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알고리즘으로 비중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모은 임상 정보가 과거 200년보다 모은 정보보다 크다고 합니다. 보시면 왼쪽은 전통 신약 개발, 오른쪽은 리커전의 개발 방법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요.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적 신약 개발은 연구자가 가설을 설정한 후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하는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리커전은 이 대량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중심의 가설을 형성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인간의 편향과 편견이 없습니다. 또한 전통적 신약 개발은 실험 결과가 이렇게 네, 개별적으로 해석된 거에 비해서 리커전은 모든 데이터를 연결하여 통합 분석하면서 수많은 변수와 수많은 파생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신약 개발은 신약 물질을 한 개씩 직접 실험하여 최적의 후보를 선발하지만 리커전은 AI 기반 스크리닝으로 수십억 개의 후보 물질을 동시에 분석한다고 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왼쪽은 전통적 방식인데요. 한 개의 목표를 타겟을 찾기 위해서 100만 개의 화합물 실험을 테스트를 하지만 리커전의 AI 기반 접근 방식은 같은 100만 개의 화합물 실험을 테스트해도 이렇게 인간의 유전체의 전체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색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즉 단일 표적이 아니라 여러 생물학적 경로와 유전자 변화를 동시에 분석하여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하나를 개발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질병 관련 표적을 찾고 개발 성공 확률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죠. 자, 리커전의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광범위한 신약 파이프라인입니다. 리커전 뒤에서 볼 건데요. 리커전은 특히 정밀 종양학 및 유전적 희귀 질환에 중심을 둔 임상 단계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요. 이 중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성공 시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을 초과할 시장 기회가 있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혁신적인 파트너십인데요. 템퍼스를 포함하여 수많은 기업들과 협력하여 고급 데이터를 제공받고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슈, 제넨텍, 바이엘, 엔비디아, 템퍼스 등이 이 기업의 핵심 파트너이고요. 세 번째로는 업계를 선도하는 AI 데이터예요. AI를 최대한 활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중인데 이 업계에서는
그 리커전의 AI 기술력과 데이터가 단연 돋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건 리커전이 현재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에요. 대표적으로 총 11개의 파이프라인이 공개되었고 희귀질환 쪽 6개, 종양학 쪽 5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희귀질환의 경우 대부분이 이렇게 페이스 2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요 994 프로그램의 경우 거의 페이스 2가 끝자락에 와 있죠. 곧 페이스 3가 실행될 것 같아요. 보시면 임상 전 실험,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가 있는데 제약회사를 볼 때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이 뭐 페이스 2로 넘어갔대, 실패했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이니까요. 그럼 각 단계가 뭘 하는 건지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이건 평균적인 신약 임상 실험 단계인데요. 그러니까 페이스 1, 즉 이제 임상 1상은 안정성 평가 및 부작용을 분석하는 단계로 실제 지원자와 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성공률은 약 70%라고 합니다. 이 단계는 보통 1에서 2년 정도가 걸리고요. 페이스 2는 효과 및 안정성 평가를 하는 단계인데 더 많은 참여자인 이제 해당 질환 환자 500명 가량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요. 성공률은 33% 정도라고 합니다. 소요기간은 약 2에서 3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려운 페이스 3, 여기선 대규모 임상 및 최종 검증을 하는데요. 대부분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총 5,000명 정도까지 환자를 대상으로 성공률은 약 25%, 소요기간은 3에서 7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 1, 2, 3를 다 통과하면 FDA의 검토와 승인을 받으며 신약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요. 페이스 3가 성공하면 여기에서 이제 거의 85%가량은 통과한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도 2년 정도가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니까 결국 신약 개발의 전체 성공률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오랜 기간 동안 제약회사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을까요? 아니죠. 이 단계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일단 임상 전에서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고 개발 비용만 들어가요. 하지만 페이스 1부터는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 이게 된다면 정부에서 연구 보조금이 나올 수 있고 파트너십 계약도 맺을 수 있습니다. 페이스 2가 가면 이제 기술 이전과 라이센스를 넘기거나 공동 연구 계약을 하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요. 페이스 3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형 제약 회사와 이제 추가 협업을 하면서 일부는 사전 판매 계약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DA로부터 신약 승인이 되고 나면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발생하는데 신약 출시의 처방 전에 로얄티에 이거 하나만 돼도 로또를 맞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파트겠죠. 전통적인 신약 개발 모델과 리커전의 차이점을 봐볼게요. 일단 리커전의 가장 큰 장점은 페이스 1으로 가기 전에 이 임상 전 단계예요. 아무래도 임상 시험은 이제 회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제나 심사 기관들의 속도 때문에 크게 개선시킬 수가 없어요. 또한 페이스 3 같은 경우는 FDA의 이제 감사와 규제가 더 크므로 그리고 또 이제 대규모 환자군 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윗단계를 보면 기존 제약회사들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데만 3에서 6년이 걸리고 임상 전 시험에서도 3에서 5년이 걸려요. 하지만 리커전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데 1에서 2년밖에 걸리지 않고요. 임상 전 시험도 1에서 3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페이스 1 전까지 전통적 방식은 최소 6년에서 최대 11년이 걸리는 반면 리커전은 최소 2년에서 5년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한 진전이 있죠. 자,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요. 리커전의 파이프라인을 볼게요. 제가 이 프로젝트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너무 어렵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진전된 이 첫 번째 프로그램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페이스 2가 거의 다 끝나가고 페이스 3로 넘어가려는 단계에 있는데요. CCM, 즉 대뇌 해면상 기형이라는 희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CCM의 경우 현재 승인된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높은 가격과 독점 판매권으로 이거 하나만 성공해도 사실상 대박 기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너무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어쨌든 신약 개발 회사로서의 숙명이자 리스크 부분도 짚고 넘어갈게요. 이것은 제 뇌피셜이 아니라 회사가 공시자료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2024년 9월 기준 회사의 누적 적자는 13억 달러이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해요. 당분간은 의미 있는 매출을 창출하지 못할 거라 예상합니다. 즉 앞으로 있을 임상시험 결과의 불확실성과 추가 자금 조달의 불확실성, 지속적인 운영 손실 기록으로 다른 생명공학 기업들과 동일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회사가 필요한 시기에 추가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신약 개발을 지속할 수 없고 일부 또는 전체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자금 조달 능력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이렇게 장밋빛으로 쨍쨍하진 않습니다.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투자 시 고려할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이 기업은 정말 희망적이고 폭발적인 이제 성장성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속적인 적자 상태로 신약 개발 비용을 위해 추가 자본 조달이 필요하고, 다음 영상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로우 데이터는 전적으로 템퍼스와 같은 파트너들에게 의존 중이에요. 이 초기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도 다 돈을 줘야 하고 다 경제적 부담이죠. 또한 이 회사는 아직까지는 페이스 3까지 다 통과하면서 상용화가 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진전된 CCM 제품도 아직 승인과 신약 출시까지 최소 3년이 남았어요. 그 전까지는 다른 방법으로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점 명시해야 되고요. 자, 제 마지막 마무리이자 결론입니다. 이 기업은 인류에도 굉장히 필요한 파괴적인 혁신 기업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산업 특성상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향후 3에서 5년 내 신약 승인 가능성이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제약회사로서의 고질적인 리스크인 이 재무와 성공률은 치명적이긴 합니다. 외부나 정부의 투자를 받지 않는 한 자본 조달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가장 쉬운 자금 조달은 유상증자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영상은 템퍼스와 리커전의 비교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조회수와 댓글이 많아질수록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나네요. 감사합니다.